오늘은 기들 커런트, 게이트 인듀스드 드레인 리키지 커런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쉽고 명확한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 기들 커런트라는 것은 채널의 길이에 관계없이 어, 드레인 부근에 수직 전개가 강한 경우에 발생하는 누설 전류와도 같은 겁니다. 자, 이것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트랜스퍼 커브 곡선이 있습니다. 자, 요런 모양을 갖는 트랜스퍼 커브 곡선이 있는데요. 기들 커런트라는 것은 바로 게이트의 0V 이하, 요 음의 전압을 인가한 상태, 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전압 볼트로 갈수록 점점 전류가 증가하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 기들 커런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왜 발생하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략적으로 공정을 이제 플로우를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게이트를 블로킹 마스크처럼 이용해서 이온 주입을 하면 이쪽에 N+층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자, N+층을 형성하고 나서 반드시 서멀 어닐링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열 확산이 사방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주입된 깊이보다도 살짝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넓어져서 이렇게 평행 쪽, 즉 실리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를 보면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죠. 드레인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여기에는 정 얼라인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열 처리를 함으로써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버랩이 발생한다. 요 RJ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이 주입의 깊이라고 합니다. 대략 0.2에서 0.3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이 주입의 깊이가 우리 소자 성능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쇼 채널에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버랩이 됐죠? 그리고 드레인에 전압을 인가하고 게이트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게이트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그러면 밴드가 우리 MOS에서 밴드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 밴드가 이런 모양으로 쭉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P형 기판이 되겠죠? P형에 있는 이 전자들이 이렇게 드레인 쪽으로 이제 터널링 하게 됩니다. 요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레인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전류가 바로 요 기들 커런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들이 또 산화막 쪽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산화막 쪽으로 가면 이 산화막에다가 다미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은 어느 정도 일정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미지를 주면 산화막 내에 트랩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트랩들을 만들어내면 이런 것들이 다 결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뢰성 이슈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디바이스를 오래 구동하게 되면 이러한 산화막이 열화가 돼가지고 VTH가 쉬프트 된다거나 그러한 소자 신뢰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 게이트하고 드레인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여기에 커패시터가 하나 또 생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생 커패시터라고 해서 GDP 게이트 드레인 파라스틱 커패시터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자들, 터널링에서 가는 이러한 전자들을 여기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그림을 다시 자세히 그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이런 방향으로 형성이 되죠. 또 여기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P 실리콘이 되겠죠. 이때는 반전 전자가 형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게이트에 음의 전압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쪽 밴드를 쭉 끌어내리고 이쪽을 쭉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밴드 모양이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휘면 이쪽 에너지 배리어가 굉장히 얇아지죠. 이렇게 얇아져서 여기에 있는, 즉 P 영역에 있는 가전자대에 있는 이 전자들이 이 N+ 층 쪽으로 이렇게 터널링해 옵니다. 그래서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가 이 N+ 실리콘 층의 전도대로 터널링해 온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밴드 투 밴드 다이렉트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트랩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트랩 어시스트드 터널링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밴드 투 밴드 다이렉트 터널링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은 드레인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기들 커런트를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채널 길이가 길어도 발생합니다. 여기에 드레인의 강한 플러스 전개와 게이트의 강한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이러한 현상 때문에 밴드가 이렇게 휘고 그래서 밴드 투 밴드 터널링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채널 길이하고 관계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들 커런트가 이제 증가하면 디바이스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하느냐? 우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기 시간이 필요한 디바이스들에서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는데요. 우리 이제 D램 같은 경우를 보면 D램의 경우에 이제 커패시터의 전하를 보존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설 전류가 크게 되면 이 저장, 정보, 보존 시간, 리텐션 타임이라 그러죠. 이게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바로 리프레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프레시 시켜주는 시간 간격도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에서 이 플리커라고 하는 화면 깜빡거리는 그런 불량이 있는데요. 이 커패시터가 충전이 되면 이 전하를 오랫동안 화면 하나를 전부 스캔할 때까지 얘가 그 전하를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데 누설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방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면이 완전 스캔이 끝나기 전에 트랜지스터가 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이제 화면 깜빡거리는 플리커 불량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계로 나가게 되면 이제 흔히 겪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러한 기들 커런트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예를 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LDD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각각 소스 드레인 채널에 이렇게 저항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저항 하나를 더 추가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에 N- 즉 Lightly Doped Drain 요 N- 영역을 여기다가 추가합니다. 즉 LDD라는 저항을 하나 더 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일렉트릭 필드를 약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온 커런트도 조금 감소하겠지만 이러한 기들 커런트는 거의 완벽하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그림에서 기들 커런트가 이렇게 증가했죠. 그런데 이 LDD를 적용하면 이 꼬리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 LDD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복잡해지죠.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들 커런트를 줄이기 위해서 LDD를 형성하고 또 여기 이격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이트 폭을 작게 하는 거죠. 뭐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그러한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핀팻을 사용하죠. 핀팻으로 이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핀팻이라는 것은 이 게이트가 채널을 세 면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직 방향의 전개를 수평 방향 전개도 인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직 방향의 전개를 약하게 해주는. 그래서 핀팻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전류를 한 3오다 정도 감소시켰다는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핀팻을
적용하는 구조는 핀펫을 그냥 사용하면 되고요. 플래너 타입에서는 이런 LDD를 형성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DD를 형성하는 공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게이트를 블로킹 마스크를 이용해서 n- 도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SiO2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같은 절연체를 이렇게 성막을 합니다. 그럼 이 굴곡을 따라 이렇게 성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엣치백이라는 공정이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전면 엣치입니다. 이렇게 대포를 하고 나서 전체를 그냥 엣칭을 하는 겁니다. 엣칭을 하는데 항상 문제가 이 궤면에서 생기는데요. 드라이 엣치 기술을 이용하면 이쪽을 그대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제거가 됐죠? 여기 다 제거가 됐는데 요 사이드 쪽을 이렇게 남깁니다. 이런 거를 우리 스페이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n 플러스 도핑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n 마이너스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 스페이서를 나중에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깁니다. 이거는 여기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페이서 공정을 도입해서 이런 LDD를 형성하는 이러한 공정을 추가로 만들어서 기들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LDD 만드는 이 공정을 잠깐 소개를 했고요. 자,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분석을 해본 건데요. 자, 이 사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폴리실리콘하고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게이트 3중 게이트를 쓴 건데요. 이렇게 게이트를 썼고요. 자, 여기 이렇게 남아 있는 거 있죠? 요게 바로 스페이서입니다. 여기서 지금 듀얼 스페이서를 사용했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n 플러스 층이 되는 거고요. 바로 이 부분이 n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 산업계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들 커런트까지 마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